안녕하세요.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 시니어 정보국입니다. 오늘은 잠자리 들기 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밤마다 뒤척이고 잠을 설치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건강과 직결되는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수면 장애를 겪기 쉬운데요. 이때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불면증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죠?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2025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소중한 꿀잠을 방해하는 취침 전 피해야 할 음식 10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볼까요? 혹시 내가 무심코 매일 먹고 있었던 건 없는지 평소 식습관을 떠올리며 함께 체크해 보자고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카페인 함유 음식 및 음료입니다. 아침에 잠을 깨우는 향긋한 커피 한 잔, 오후에 졸음을 쫓아내는 시원한 홍차나 녹차도 좋고, 식사 후 소화를 돕는 탄산음료도 시원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러한 카페인 음료들을 만나면 독이라는 사실. 카페인은 강력하게 신경을 자극해서 각성 효과를 유발하고 그 결과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나 잠이 들더라도 수면의 질을 뚝 떨어뜨립니다. 단순한 불면을 넘어 깊은 렘 수면 단계를 방해하여 다음 날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나는 카페인 마셔도 잠 잘 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학적으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답니다. 특히 달콤한 초콜릿도 조심해야 합니다.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유사한 성분인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분명 다음 날 아침이 훨씬 개운할 거예요.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알록달록한 사탕, 바삭한 과자, 부드러운 케이크, 시원한 아이스크림, 듣기만 해도 달콤하고 행복해지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토록 매력적인 단 음식들도 잠자리 들기 전에는 여러분의 꿀잠을 방해할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단 음식들은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다시 빠르게 뚝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데, 이 혈당 불균형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촉진해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지금은 비상사태니 당장 잠에서 깨어나야 해 하고 외치는 것과 같아서 잠이 오기는커녕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 밤늦게 출출해서 시리얼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숙면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단 음식은 피해 주시고, 정 배가 고프다면 소량의 견과류나 따뜻한 우유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매콤한 떡볶이, 얼큰한 김치찌개, 화끈한 불닭볶음면, 정말 맛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저녁 늦게 매운 음식을 드시는 건 꿀잠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체온을 높여요. 그런데 잠이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살짝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 체온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아직
잠을 잘 준비가 안 됐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매운 음식은 위산 역류나 극심한 속쓰림,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밤새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도 있어요. 특히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인 캡사이신은 신경을 자극하고 체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수면 초기 단계 진입을 방해할 수 있으니 매운 음식은 되도록 낮에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밤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 짭조름한 피자, 고소한 햄버거, 야식의 대명사 치킨.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죠. 하지만 이 고지방 음식들은 소화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먹으면 밤새도록 소화기관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 몸은 숙면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겠죠. 위장이 밤새도록 일하니 뇌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위장 장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치즈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화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감자칩이나 감자튀김 같은 스낵류도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야식으로 치킨 시킬까 고민될 때는 잠시 꿀잠을 위해 참아주세요. 건강한 수면은 그 어떤 야식보다 달콤하답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신경을 억제하여 졸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사실. 알코올은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특히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잔 다음 날은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왠지 모르게 피로감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죠. 알코올은 또 밤에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들고 다음 날 아침에는 숙취와 두통까지 선물해 줄 수 있으니 잠자기 전에는 알코올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특히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는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소변 때문에 잠을 깨게 되겠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은 밤에 깨는 횟수가 더 잦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밤중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것만큼 꿀잠을 방해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수면의 흐름이 끊기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취침 전 12시간 전부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갈증을 해소할 정도로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빵입니다. 특히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그만큼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각성 상태에 돌입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빵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잠자기 직전이라면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통곡물 빵이나 호밀빵 같은 건강한 빵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밀가루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밤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빵을 드시고 싶다면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고지방 육류입니다. 삼겹살, 갈비찜, 스테이크, 정말 맛있고 힘이 나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런 고지방 육류 역시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소화 시간이 매우 길어 밤새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혹사당하면서 여러분의 잠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저녁 식사는 조금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처럼 지방 함량이 적은 단백질은 밤에도 비교적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생채소입니다. 아니,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물론 채소는 건강에 아주 좋지만 생채소는 밤에는 주의해야 할 음식일 수 있어요. 생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내 가스를 유발하기도 해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위장 불편함으로 인해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채소는 낮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익힌 채소나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푹 끓인 채소 스프나 쪄서 부드럽게 만든 요리는 밤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시원하고 톡 쏘는 맛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즐겨 마시죠. 하지만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콜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함유량도 높은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탄산은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와 카페인의 각성 효과, 그리고 불편한 속까지 삼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꿀잠을 위해서는 자기 전 탄산음료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 10가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 당분이 많은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알코올, 과도한 수분 섭취,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 고지방 육류, 생채소, 탄산음료. 이 음식들을 잠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반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으면 오히려 꿀잠을 도와주는 기특한 음식들도 있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한 작은 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키위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고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죠. 타르트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시중에 타르트 체리 주스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 성분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자기 전 출출할 때 가볍게 먹기 좋습니다. 아몬드도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숙면을 돕습니다. 소량의 견과류는 건강에도 좋으니 활용해 보세요. 상추에 있는 락투카리움 성분은 졸음을 유도하고 통증을 완화해 준다고 하니 상추 겉절이 같은 걸 가볍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자기 전에 양파를 익혀 먹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국은 체온을 안정시키고 속을 편안하게 해줘서 잠들기 전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은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죠. 꿀잠을 위한 생활 습관도 함께 알아볼게요. 숙면은 단순히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수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우리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고 각성 호르몬을 조절하게 됩니다. 둘째,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스마트폰, TV,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해요.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완전히 멈추고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를 쉬게 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에 햇볕을 20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걷고 창밖을 보거나 가볍게 동네를 산책해 보세요.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도 숙면에 도움이 돼요. 오후 5시 이전에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지만 잠자기 직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해서 잠이 달아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운동은 우리 몸의 피로를 적절히 쌓아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가벼운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실내 온도 및 조명 조절입니다. 잠들기 좋은 실내 온도는 25에서 26도 정도예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겠죠. 잠들기 전에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서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해 잠 못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식 호흡이나 명상, 감사 일기 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우리 시니어 분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취침 전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잘 숙지하시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편안하고 개운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불면증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